이번 시간에는 할로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흔히 떠올리는 할로윈 파티의 모습이 처음 형성된 곳은 미국입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고 고도로 상업화된 놀이가 되고 이것이 다시 미디어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로윈 무렵에는 아이들이 악마, 괴물, 마녀 등의 뭔가 사악해 보이는 존재들을 분장을 하고 이 집 저 집 드나들이며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겁니다 라는 뜻으로 외치며 이들을 맞이한 집에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탕을 주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대체로 가정집만 방문하곤 편이고 가게는 잘 가지 않았으나 뉴욕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는 주인이 사탕을 장만해 놓는 가게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년간 팔리는 사탕의 4분의 1이 할로윈을 준비를 위한 사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없으니까 진지하게 명절로서 대규모 개최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영어 교과서나 미국 문화에 대해 작성한 책에서 간략히 소개되거나 이민 출신 또는 외국인들끼리 조촐하게 분장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과거를 추억하는 정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가 94년에 들어오면서 할로윈 상품들을 팔았고 몰몬교 할로윈 파티를 여는 정도였다. 주한미군 부대에서도 부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90년대에는 카투사를 나온 사람들은 할로윈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로 접어들어오면서 원어민 강사가 많은 일부 영어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시작한 학원들도 이 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아주 대중화된 축제도 아니었고 무분별한 서구 행사를 따라 하기는 언론의 비판까지 받아가지고 학생들끼리 집이나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분장하고 과자 먹고 선물 교환하고 관련 업계에서 이날 한정으로 이벤트를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대형마트에서 할로윈 시즌에 관련 옷이나 여러 가지를 팔기도 하고 홍보를 했지만 수익이 기대보다 특별히 많은 판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할로윈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점점 늘어나서 적어도 클럽 등지에서 할로윈에 간단한 분장을 한 채 참가하는 할로윈 파티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신나게 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과자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할로윈이라고 하면 과자나 사탕을 사다 놓고 가정집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서양의 그것처럼 대중적인 문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10월 30일이면 31일이면 할로윈보다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 가을을 추억하는 노래가 오히려 떠오를 정도로 가을 행사가 더 바빴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시내 클럽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로 한 가운데 할로윈을 즐기는 이들이 서울 밖으로 향하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를 경험했던 터라 방역당국은 물론 각 지자체는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고 클럽과 주점 등 젊은이들이 집합 장소가 많은 부산 해운대 등 주요 도시의 시민들은 헬로윈 원정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강남 등 서울 지역 클럽 대부분이 할로윈데이 기간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역 주요 클럽들이 자진 휴업을 하자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 번화가가 있는 클럽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면 클럽 한 곳이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시에 알려왔지만 그 이외의 클럽과 감성 주점은 정상 영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커뮤니티에서는 헬로윈데이에 부산에 있는 클럽에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도 포착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클럽 관계자는 헬로윈을 맞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놀러 온다며 테이블을 예약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온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놀 수 없으니 여행 겸 부산에 노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특성상 코로나19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시민들은 이번 헬로윈데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대부분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에 있으면서 면적당 인구 밀도도 높아 감염 우려가 큰 곳입니다.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마주보며 대화하거나 신체를 접촉할 가능성이 커 애초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밀폐 밀집 장소의 신체 접촉, 침방울 등이 많아서 감염 위험이 커진다며 클럽 등 고위험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기차 등 대중교통으로 지역 간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 자칫하면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각 시도 방역당국도 헬로윈을 맞아 외지인이 번화가 일대 클럽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태원 클럽 등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지자 외지인들이 클럽을 찾아 타 지역 클럽에 대거 온다는 소식에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유흥주점 1035개와 단란주점 560개 등 총 1,590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할로윈데이 기간 시군 경찰 등은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부평 테마거리와 9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도 외지 원정대 등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오후 8시 자정까지 젊은 층이 이용하는 번화가 지역 유흥 단란주점과 호퍼, 소주방 등지에 대해서 합동점검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는 동성로 등지 일대 클럽들이 자진 휴업에 나선 상태이지만 시는 헬로윈데이를 즐기는 인파가 클럽 위에 다른 업종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동성로 로데오거리 음식점을 비롯한 취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30일 단속반 12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면 젊음의 거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클럽 한국과 감성주점 13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 명부 작성, 1인 제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집합 금지 명령 내려져 즉시 영업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할로윈데이에 대한 축제 행사는 초반에는 한국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90년대 후반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할로윈 행사를 도입하여 확산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각종 식품회사 등이 할로윈을 이용한 마케팅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경제 파급 효과가 일본 상술의 대명사로 꼽히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추월하는 부동의 1위인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이 되어 대형 이벤트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할로윈데이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상술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경제, 정치, 외교 등이 엄청난 문제와 파급력으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자제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민의식의 성숙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